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기도 전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알고 윤석열 검사 얘기를 계속하고 공식 토론회에서 나와서 저렇게 하냐. 인터뷰 내용이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의 기획되고 연출된 비정이 너무 농후하고 이런 검찰 수사에 밝혀질 내용이긴 하지만 인터뷰는 9월 15일 날 했고요. 예. 돈을 준 것은 9월 20일입니다. 예. 그러나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요. 2021년 11월 5일 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9월 달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민주당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윤나땡이었어요.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대선 토론에서 저게 눈냉처럼 비춰졌는데 조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난 지금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요.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요, 이게 지금 뭐 커피 타줬냐, 뭐 누구 만나냐, 무슨 저축은행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김만배 씨 그리고 당시에 신학님, 그러니까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언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신학님 씨가 김만배 씨 인터뷰를 2021년 9월 15일에 했어요. 여기에서 뭔가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무슨 검찰 시절에 커피를 타줬네, 누가 나타났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발칵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알려지기는 대선 직전인 3월 6일 보도를 통해서 그때 알려졌어요. 인터뷰한 지 한참 지나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인터뷰하고 나서 며칠 지난 뒤 김만배 씨가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신학님 씨한테 책값으로 1억 6천만 원을 줬다 그럽니다. 책 3권 값입니다. 나누니까 5,5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한 권에. 근데 사실 그 책은 그냥 시리즈 책이라서 하나가 같은 내용을 다뤘지만 이제 책이 3권짜리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시죠. 근데 당시에 이 책값 받은 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신학님 전 위원장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책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무슨 혼맥지도라고 해서 재계 뭐 인사들 다룬 내용으로 알려지는데 김만배에게 받은 돈 1억 6천여만 원은 책값이다. 5천만 원씩 3권 부가세 포함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설명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영상으로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만배하고도 공모한 것도 없고 뉴스타파도 하고도 공모한 게 없어요. 사전에 공모,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1억 5천이나 가냐, 그거는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또 이 자료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다. 저는 저 신성범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인터뷰를 했던 분이 신학님 전 노조위원장. 그리고 인터뷰 얼마 뒤에 일단 책값 얘기부터 해보죠. 인터뷰 얼마 뒤에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이제 책값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 뭐 뻔하잖아요. 저는 요새는 다 검색만 해봐도 어느 집안에 누구하고 어느 결혼했다는 게 다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뭐 재계 인맥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꽤 맞추면 다 나오는 거죠. 소문만 들어봐도. 근데 본인은 굉장히 저 책에 대해서 애착과 자부심이 있는 걸로 좀 설명이 됐거든요. 그동안 결국은 가치가 있다. 돈을 주는 명목, 돈을 건네는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1억 5천을 주는 명목을 만든 거죠.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취지일 텐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당장 잡아다가 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바로 나올 거예요. 문제는 오히려 지금 뭐냐. 공모한 내용을 검찰은 찾고 있을 겁니다. 공모를 하면 저 시점 보세요. 2021년 9월 달에 인터뷰를 했다. 왜 그러냐. 이게 처음 밝혀진 게 대장동 사건이 8월 31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경기도의 어떤 한 분이 기자수첩을 썼다고요. 예, 언론인이에요.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는 게 8월 30일자에 나왔어요. 그게 처음 나왔던 거죠. 처음 나왔어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1일 날 신앙림이가 김만배를 찾아가서 예. 인터뷰라기보다는 9월 물어본 거예요. 15일까 보름 정도 지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때네요. 내용이 뭐였어요? 그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윤석열 검사가 중수부 과장으로 있을 때 부산 사건, 부산 예. 저축은행 사건 수사하면서 화근을 남겨놨다. 조우영이를 봐줬기 때문에 그게 살아남아서 대장동으로 연결됐다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조우영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저축은행과 뭔가 브로커죠, 브로커. 브로커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출 사람. 브로커였던 거예요. 오. 그래서 저 나오잖아요. 자, 윤석열이야, 네가 조우영이야. 커피 한 잔 주더니만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다.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조우영이가 살아남아서 그 돈 가지고 대장동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뭔가 무마를 해줬다. 뭐그 문제가 이야기란 있는 말이에요. 건데 업계 무마를 했다. 이 뜻이 되잖아요. 그게 그럼. 2011년 9월 달에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한 이야기예요. 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10월이나 9월이죠. 9월. 예. 그다음에 6달 후에 예. 3월 달에 뉴스 타파로 1시간 12분짜리 72분 녹음 파일이 넘어간 거예요. 당시 인터뷰했을 때 녹음했던 내용. 내용을 그대로 뉴스 타파에 넘어가서 뉴스 타파가 3월 6일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터뜨린다고요. 3월 9일까 사흘 전이군요. 네, 사흘 전. 그다음에 그 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곧 국민의힘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게 2021년 10월부터예요. 아. 그 뉴스타파 보도되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방금 보셨지만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잖아요. 커피 타준 거 맞지 않나요? 이런 대목 이게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정치 공작이 벌어진 거예요. 김만배와 신학님 둘 사이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검찰이 그걸 파악한 건 아닌가요? 조사를 하겠지만 둘이 입을 맞췄겠죠. 오.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 건데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잖아요. 왜? 김만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는 이 형이 갖고 있는 뭐 카드면 죽어. 그 기억나잖아요. 그게. 그게 나름 이런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검찰의 인맥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박영수와 윤석열 검사의 관계를 알고 그래서 예. 박영수를 조우영 변호인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 윤석열을 슬쩍 끼워놨어요. 윤석열이 윤석열 말투도 비슷하잖아요. 네가 조우영이야? 뭐 이런 거. 특수부 검사의 태도.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나오는 보도를 봐서는 이미 김만배는 전화를 해서 조우영한테 예.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인터뷰하더라도 모른 체 하고 있어. 양해를 하라고 했다고. 예. 나중에 다 문재인 검찰이 12월 달에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커피를 타준 게 만난 게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길모 검사라는 게 드러났어요. 11월, 12월 달에. 예. 2021년 10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전부 다 윤석열 검사였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요. 이게 허위 인터뷰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인터뷰에서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지금 이거를 강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인터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대출 브로커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무마시켜줬다. 넘어갔다 그냥. 이 얘기를 인터뷰에서 꺼낸 건데 이게 2021년 9월에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근데 쭉 갖고 있다가 3월 대선 직전에 보도가 된 거죠.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예.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 윤석열 후보도 나는 김만배 잘 모르는데요라고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야말로 김만배를 모른다. 2014년도에 예.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와서 자기 당선 인터뷰한 거, 재선 시장 인터뷰한 거 처음이라 그랬는데 예.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013년도에 김만배가 다른 법조팀장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은 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유착 관계는 이재명 김만배가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도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예. 나중에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그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다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인터뷰가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거라는 의혹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중에 인터뷰를 한 이 인물에게 1억 6천만 원 좀 넘게 돈이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책값이라는 거죠. 3권짜리.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 대장동 사건은 이게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에서 시작된 뭐 윤석열 당시 후보와 관련된 거라고 대대적인 공사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지금 방금 이제 그 전용기 의원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얘기 중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고 조사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는요. 김만배가 들어오기 이전에 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변호사들이 바뀌게 됐는가 이런 계기도 예. 다 있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요 사건 자체는 어쨌든 그 대선을 맞이하면서 이재명 캠프와 김만배 쪽이 서로 같이 말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가 마지막에 가서는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문제는 또 이 사람들이 너무 간이 크게도 1억 6천여만 원을 그냥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계좌이체해서 줬다 그래요. 책값이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신앙님 씨처럼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또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도 그거를 듭니다. 책 세권값이라고 설명이 되면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 책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이유도 없이 계좌이체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판단의 잘못이다. 그런 예.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파리 세느강 주변에 예. 뭐 주스 3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가 100만 원씩 그 돈 내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그게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마담이 와서 자기가 나한테 술 한 잔 주십시오. 예. 30불인 줄 알고 3만 원인 줄 알고 줬다가 네. 나의 당신에 대한 서비스 값이 100만 원 정도도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강제로 뜯기고 나온 사람. 바가지 아닙니까? 그거? 바가지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게 지적 재산권으로 내 책의 가치가 5천만 원 된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실제로 원본 판본들이 1억이나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국보급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저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예, 어떤 예.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쟁은 예. 또 다른 국민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아니 평소에 합리적 이성적인 예. 우리 김영조 의원께서 이건 좀 오바를 하시네. 근데 어. 너무 하신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기도 전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알고 윤석열 검사 얘기를 계속하고 공식 토론회에서 나와서 저렇게 하냐? 인터뷰 내용이 공식적으로 다 보도가 된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의 기획되고 연출된 저가 너무 농후한 거 이런 검찰 수사에 밝혀질 내용이긴 하지만 예. 진짜 이거는 사흘 전에 흔히 하는 예. 찌라시 녹취록을 공개해서 예. 공격 정치로 공격을 한다. 반격 여지가 없도록 예. 사흘 전에 공작의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요거 전용기 의원께서는 요 질문에 좀 뭐 생각을 말씀해 주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보도가 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뭔가 알고 저렇게 공세를 한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봅니까? 보도되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공세를 합니까?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그 보도가 되기 전에 민주당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님 김만배가 민주당 측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 왜 1억 6천만 원을 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적 재산권이건 뭐건 예. 책 3권 값을 계좌이체로 1억 6천만 원 줬다는 거 전 이해 안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일부러 이재명과 엮으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는 모습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일 전에 뉴스타파에서 터트린 것을 문제가 있다고 예, 봅니다. 대선 사흘 전에. 이것은 충분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인터뷰는 9월 15일 날 했고요. 예. 돈을 준 것은 9월 20일입니다. 예, 예. 그러나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요. 2021년 11월 5일 날 예, 예.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9월 달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민주당이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윤나땡이었어요. 윤석열이 나오면 땡이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홍준표 대선 후보가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더 본선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예. 있다라고 생각했던 데였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일부러 시키고 일부러 1억 6천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게 만들고 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민주당이 시켜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것들은 분명히 그 신랑님과 김만배의 관계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이거를 돈을 왜 줬냐를
갑자기 이재명과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도 되기 전에 이전의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를 예,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줬고 그게 나중에 대선 3일 전에 나왔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타임테이블들을 보면 예. 윤석열 대선 후보를 어떻게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기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이거 거죠. 추가 질문 제가 하나 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처음에 이 주제 시작할 때 지난 대선 때 대선 토론이거든요. 그거는 2022년 2월에 있었던 토론이거든요. 근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내용을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들의 문건이 계속적으로 돌았던 겁니다. 아. 그 내용들을 보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미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예. 해가지고 만약에 신학림 씨가 가지고 있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뭐 가만히 있지 않죠?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좀 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신학님의 책이 훈민정음이라도 되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책 3권 값으로 무려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기막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다는 사실도 오늘날 우리 언론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돈을 받고 조작을 해서 보통 저희가 이거를 그 가짜 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인터넷 매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럼 그거를 그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단순히 가짜 뉴스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자, 전혁진 변호사, 좀 다른 분들 세 분 말씀 다 들어봤는데 지금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식당에 갔었는데요. 예. 항아리가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식당 주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아니, 사장님 왜 이 유리 상자 안에 넣어놓습니까? 비싼 도자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도자기 하나에 달 항아리 같은 건데 예. 5천만 원이래요. 비싸네요. 그래서 야 5천만 원 깨지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해놨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신학림 씨가 자기 책 가치가 1억 6,500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김만배도 인정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 한국의 혼맥지도라고 하는 그 책이 김만배 집에 어떻게 있을까? 그게 만약에 유리 상자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뭐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라면 받침으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에 뇌물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고위공직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1억 6,500만 원을 줘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 노트를 갖다가 주면서 예. 아, 이 노트는 나한테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당신한테 싸게 1억 6,500 줄게. 만약에 이 말이 맥히게 되면은 이게 뇌물죄가 되겠습니까? 대가를 갖다가 줬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신 의원님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대장동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2021년 8월 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김만배가 작업을 해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거짓으로 인터뷰를 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닷새 뒤인 9월 20일에 1억 6,200을 이전에 줬던 300까지 치면 1억 6,500을 신학님한테 쏴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말에는 조우영한테 조우영이 누구냐면요. 예. 부산저축은행에 박연호라고 회장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의 사촌 처남이거든요. 오. 그래서 대출 브로커 역할하면서 10억 3천만 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처벌 받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조우영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21년 9월 말에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1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2011년도에 그때 윤석열 과장이 너한테 커피 타줬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만약에 너한테까지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런 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하고요. 누가 누구한테 부탁한 겁니까?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인터뷰를 따놨으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해달라 부탁을 한 거죠. 아. 그런데 그 인터뷰가 9월 15일이었는데 10월 16일 딱 한 달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막 주장하기 시작해. 왜 주장하냐면 왜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때 수사를 갖다가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를 더 붙여 뭐라고 붙이자면 그때는 이제 8월 말부터 대장동이 막 했으니까 예. 한 달 반쯤 지나서 대장동이 막 불불 끓기 예.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해 넘어가가지고 대선 직전이 2월 25일에 우리가 예.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대선 토론회.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왜 조우영한테 커피를 타줬냐. 커피 타줬는지 안 타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인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이 인터뷰를 갖다가 까요. 그런데 3월 6일이 언제냐면 예. 대선 사흘 전이잖아요. 그다음에 3월 6일 날 그 대선 뉴스타파 보도가 있은 다음 날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 그 윤석열이 여기 이렇게 커피 타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니까 국민이 판단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저는 가장 큰 혐의가 뭐냐면은 김만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알선수재나 업무상 배임 증제 돈을 갖다가 준 혐의가 될 텐데 더 큰 혐의는 뭐냐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인터뷰를 따가지고 예. 지난 대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가 얼마나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시도가 먹히지 않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중대한 그런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그 김만배하고 잘 알고 있었는가, 예. 얼마나 뉴스타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맞아. 전용기 의원한테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거나 어떤 뭐 설명할 게 있으면 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굳이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님과 김만배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9월부터 그거를 할 그렇죠. 이유가 없었다. 섭외를 해서 아. 이렇게 거짓 인터뷰. 근데 예, 만약에 이게 예.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 인터뷰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님한테 인터뷰했던 김만배가 1억 6천을 주게 만들고 예. 이게 다 민주당이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괴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미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예, 이런 예. 시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민주당이 의심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후보를 선출도 되기 전부터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려고 했던 것을 다 민주당 작품이다 예, 하는 예. 것은 괴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요거 수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민주당이 예. 기획하고 의도를 하고 그보다는 김만배가 기획한 거예요. 김만배는 왜 이재명 시장이 되어야 자기가 대장로에서 얻은 수익을 보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예, 있다는 것. 예. 신학님은 뭐냐? 언론노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친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둘이는 또 이 김만배와 신학님 사이는 어떠냐? 예. 어떤 신문사 계열사의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예. 옛날보다 잘 알아. 예.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기획했다는 게 아니라 예. 김만배가 했고 그것에 적절한 시점에 연결되면서 정치적 기획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뭐 어차피 검찰이 최근에 압수수색도 했죠.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네요.